그리고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봅시다.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죠? 호주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 뭘 어때?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중력 때문에 절대 안 떨어져.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구만. 그리고 우린 다시 이런 질문을 안 하지. 하지만 다시 어른이 돼서 좀 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비판적인 시국으로 바라고. 일단 지구가 시속 1667km를 자전한다고 배웁니다. 그지? 게다가 그라스 타이슨이라는 미국의 천문학자는 지구가 완벽한 구체가 아니라 타원형의 구체라고 말합니다. 그지? 소리 모르겠어. 즉 위아래가 눌려져 있고 그래도 내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지. 옆구리 쪽, 적도 쪽이 조금 더 넓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처럼 마치. 그럼 그 전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적도 근처에 대륙 땅이 존재할 수 있죠? 내가 한 것처럼 물은 바위보다 더 유연하게 움직이죠. 맞지? 그게 맞는 거지. 댓글 못 읽어줘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만약 지구가 자전한다면 물이 적도 부근으로 더 많이 모여야지. 또는 물에 젖은 테니스공을 회전시키면서 적도 부근에 물이 튀어나가야지. 그렇지 않니? 이게 맞지. 이게 좌전을 하니까 엄청 빠르니까 원심력에 의해서 결국 바닷물은 죄다 적도 부근에 몰려 있어야 돼. 그렇지 않니? 이렇게 빨려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적도 부근에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이 사실이. 자전하는 지구의 또 다른 모순점은 뭐다? 빨리 말해봐. 별을 보면 알 수 있대. 알 수 있어. 이렇게 자전축 바로 위로는 북극성이 존재하지. 나는 사실 잘 몰라. 얘가 말하고 있는 걸 그대로 해주는 거야. 거무잡잡한 흑형이. 북극 바로 위에 떠있는 별이래. 그게 바로 그리고 모든 별들은 북극성 위주로 완벽한 서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쭉 돌고 있는 이유는 서클은 원이라는 소리야. 지구가 시속 1667km로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얼핏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장노출 카메라를 보면 북극성 위주로 찍으면 모든 별들은 북극성 주위로 완벽한 서클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사진 자료는 나중에 찾아봐. 하지만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시속 107,300km를 공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빨라! 어마어마. 게다가 태양과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이 이쪽으로 돌든 저쪽으로 돌든 시속 80만 km로 태양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북극성 위주로 완벽한 서클을 발견할 수 있을까? 지구 자전 속도는 이 공전들 중 가장 느린 속도. 알겠지? 엄청 느려. 즉 지구는 태양 주위를 67배 속도로 빠르게 공전하고 태양계 중심에 600배 속도로 공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밤하늘의 별들이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요? 난 사실 잘 모르겠네 이거. 하지만 사실상 그렇진 않아. 별들은 늘 똑같이 움직이지. 그 뜻은 즉 별들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래. 지구는 그대로 있대. 그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비행기 조종사가 둥근 지구의 곡선을 따라 비행을 한다면 거의 매 5분마다 비행 고도를 조금씩 낮춰야 돼. 그치? 맞지?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렇게 빠져나갈 테니까. 맞는 말이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재밌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자이로스코프. 자이로스코프 뭔지 아니? 나는 몰라. 모든 비행기에는 자이로스코프라는 기구가 장착돼 인공 지평선을 볼 수가 있음. 요거 이 지평선 볼 수 있는 기구래. 비행기 안에 있대. 난 비행기 안 타봐서 모르겠다. 그리고 자이로스코프는 늘 똑바로 서 있어. 아무리 위아래로 꺾는다 해도 자이로스코프는 늘 똑같이 서 있게 된대. 그럼 모든 비행기들 이런 자이로스코프가 장착되어 있다면 비행기는 만약 지구 곡선을 따라 야 이거 잠깐만 닥쳐봐 인간아. 야 이거 34분짜리네. 근데 이거 좀 그럴싸한데 이거? 맞네? 이게 몇 개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좀 오하네 이거? 좀 그렇네. 맞네. 맞아. 비행기가 만약에 지구가 둥글다면은 곡선을 따라 이동하면 이게 점점 고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 그냥 쭉 이대로 이동하잖아. 그러면 결국 이렇게 돼가지고 대기권 이탈 슛을 날려야 되는데 왜 그러네. 내가 이거 다 따라하고 싶었는데 4분 만에 지쳤어. 34분짜리 영상인데 30분이 더 남았네. 30분을 어떻게 더 하고 있냐 이걸. 아우 빡세라. 야 이거 30분은 더 못 따라하겠다. 근데 이게 확실히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 대기권 이탈슛을 날려야지. 맞지? 그게 맞지? 이게 여기 있네 마침. 이게 여기 있으면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곡선을 따라 계속 날아가면, 일직선으로 날아가면 결국 어느 지점에 이탈해서는 대기권을 이탈해야 맞는 거잖아. 성층권을 뚫고. 그러면 기체가 부러지겠지, 이미 기압 때문에. 이게 계속 이렇게 고도를 낮춰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고도를 낮추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결국 이게 아니라 요렇게 생겼다는 설이 되겠네. 맞네. 이게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르겠네. 지구 사진을 찍어 오는 건 뭐지 그러면? 그래, 모든 행성이 전부 다 동글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오산이야. 왜 전부 다 동글어야 돼? 저것만 따라 읽으면 오늘 방송까지 방송 컨셉 걱정은 없겠다고? 이미 이 얘기만 해도 될 것 같아. 충분할 것 같아. 그러네. 근데 이런 양반들 이런 거 참 어디서 찾아내냐? 희한하네. 이런 양반들은 세상을 삐뚤게만 바라보면서 이런 것만 찾아대나? 지구 평면설. 오, 그럴싸해. 아주 그럴싸해. 조금 더 보자. 조금만 더 봐보자. 아주 그럴싸해. 그리고 그것도 내가 볼 때 맞는 말인 것 같아. 지구가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돌고 있는데 그런 바닷물이 점점 모여가지고 이게 팍팍팍팍 막 다 튕겨 나가야 되잖아. 원심력에 의해서. 맞지? 중력이 아무리 땡기고 있어도 지구에 뭐 중력이 존재하지 않아갖고 뭐 빙빙빙빙 돌리면 물이 팍팍팍 다 튀어나가는 거 아니잖아. 맞잖아. 그치? 목욕탕에서 애들이랑 놀 때도 한번 해봤잖아. 수건에 물 적셔갖고 막 돌리면 팍팍팍팍 다 튀잖아. 그지? 이거 좀 많이 쌈박하네. 이래서 주입식 교육이 무서운 거야. 이래서 주입식 교육이 무서워. 지구는 둥굽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둥글다. 머릿속에 쥐어 박아놓으니까 지구는 어떻지? 그러면 얘 둥글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뭐다? 진짜 배운 사람들이야. 진짜 배우고 창의적인 사람들이지. 아니야, 지구는 내가 볼 때 아마 네모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맨사 가야 돼. 나사로 이런 사람들 나사 가고 해야 돼. 총 쏴 죽일 게 아니라. 아니, 자기 소신껏 발언을 했는데 왜 여기 살해당했냐? 이 양반 살해당했다네. 불쌍하네. 나는 그냥 누가 물어보면 지구는 동글다고 얘기할래. 죽기 싫으니까. 오래 살아야지. 이왕 태어난 거. 조금만 더 읽어볼게 이거. 하지만 현실에선 그렇지가 않아. 이는 즉 비행기가 곡선이 아닌 평평한 땅 위를 날고 있다는 맹백한 증거이지요. 게다가 이전에 인공지평선 뒤로 넘어간 적이 있냐고 조종사에게 직접 물어봤지. 직접 물어봤대. 지가 물어봤대. 직접 물어봤대. 넘어간 적 있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닌데요. 그냥 인공지평선은 아주 복잡한 전자기기를 통해 지구 곡선을 임의대로 계상하면서 셀프 조정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전 이런 인공지평선 장치를 개발한 제조사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보지. 이 양반 직접 물어보는 거 겁나 좋아하네. 그러니까 제조사 왈, 이 장치들은 모두 기계적이며 그 어떤 전자기기도 부착되지 않았어요. 와우. 누가 바본 거니? 비행기 조종사가 바보냐 이거? 지 비행기에 달린 게 뭔지도 몰라? 이게 약간 그거잖아. 내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자랑하려고 친구가 야 이 내비게이션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다 하는 거니? 야 내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자료가 많아지면 삭제도 해주고 자동으로 다 알아서 해줘. 그래갖고 나도 저거 사야겠다. 그래갖고 이 내비 어디 거냐고. 그래갖고 여기 거야. 그래갖고 사러 갔는데 이 내비가 그 자동으로 업데이트도 되고 자동으로 삭제도 해주는 그 내비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이 내비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가져가셔서 직접 삭제도 하셔야 돼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또라이인가?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어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맞지? 비행기 조종사가 멍청한 거잖아. 그지? 이래서 주입식 교육이 안 돼. 그래서 북한이 무서운 거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어릴 때부터 어이 어서와. 오랜만일세? 오랜만이야. 어릴 때부터 꾸준히
수령님 만세, 뭐 장군님 만세, 그 개소리를 대가리 속에 박아 놓다 보니까 애들이 커서도 막 감자 대홍당 감자 뭐 장군님 사랑 속에 커가지고 한 개를 너무 커서 다 못 먹는다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개소리나 씨부리고 앉아있지. 불쌍한 아이들. 무슨 죄니? 이거 돼지 새끼들이 잘못이지. 그지? 결국 북한 돼지 새끼들이 잘못이야. 형님 어서와요. 아, 데이 있었구나. 지금 지구 평면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 어쨌든 단순히 움직이는 거지. 지구 평면설. 근데 나는 이 가설에 개인적으로 한 표를 줌세. 과학자들이나 뭐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뭐 이론을 던지겠지. 과학자들은.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경험을 갖고 있어. 어떠한 현상에서 관찰해보고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져본 경험들이 다 있단 말이야. 반면 과학자들은 우리의 이런 상식이나 본능을 무시하는 수학 공식들과 이론을 밀어붙이는 거지. 이게 뭐야? 배운 놈들이 못 배운 놈들을 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잘 가져왔어. 이거 아주 잘 가져왔네.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자꾸 집에서 너희들 보고 공부해라 하는 거야. 조금 뭐 글자 한 글자 더 배우면 개무시를 한단 말이야. 이 미친놈들처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개무시를 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 배워먹은 놈들이. 우리가 모르는 말 막 쓰부리면서 얼마나 그게 얼마나 그 더러운 거니 그게. 그지? 공부해라 하는 거야. 직접 경험한 걸 믿지 말라고. 막 숫자나 공식을 믿으라고. 1800년대 당시에 베드포드 레벨 실험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베드포드 레벨은 9.7km 정도의 거리를 평평한 운하, 수로. 당시 사무엘 로바툼이라는 사람은 수면이 8인치 정도 위에 망원경을 고정시켜 놓고 다른 친구 한 명을 깃발 달린 보트에 태워서 운하 반대편 끝까지 가라고 해. 걔 노가다를 시킨 거지. 내가 볼 때 약간 빵 셔틀이야. 심부름을 시킨 거지. 9.7km짜리 운하, 즉 강입니다. 강이야. 9.7km짜리 강에 친구랍시고 자기는 망원경 들고 집에 있고 9.7km를 깃발 달린 보트를 태워갖고 가봐. 빨리 가봐. 이게 뭐야 이게 결국은. 야, 쉬는 시간 10분 만에 빵하고 우유 사와 이거잖아. 전자레인지에 30초 대표 오고 1분 만에 갔다 와야 돼?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 그지? 영국에도 양아치가 있네. 그리고 망원경으로 보트 위에 달린 깃발을 볼 수 있다는 결론을 짓게 되죠. 9.7km인데 볼 수 있지 않니 당연히? 망원경 갖고 9.7km는 못 볼 것 같으면은 망원경을 뭐 한다 쓰냐? 너무 짧지 않나? 바다에서 시켜본 것도 아니고 고작 9.7km짜리 운하에서 뭐 깃발을 볼 수 있다 그러는데 망원경 가지고. 약간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친구 한 명 낚은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빵셔틀 같은 애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야 갔다 와 이래갖고 그냥 한번 낚은 것 같은데. 영국판 양아치, 영국판 학교폭력 실험을 핑계대면서 경찰한테 걸리면 이제 변명돼야 되니까 이거 실험하고 있었어요. 약간 경찰들한테 야 니들 뭐해 그러면 막 싸우다 걸리면 그냥 논 거예요 막 요런 식으로 장난친 건데요 약간 이렇게 변명하려고. 자, 근데 여기서 지구 기하학을 고려해본다면 지구의 곡석은 1마일 2인치당 8인치가량 하강하게 됩니다. X마일 곱하기 8인치. 내가 좀 몰랐네. 내가 몰랐네. 9.7km면 어느 정도 휘어야 된대.
이래서 뭐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다시 한번 강조하죠. 공부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무식하면 용감해. 아는 게 없거든. 내가 아는 게 다 맞는 거야. 알겠지? 이게 조금 휘긴 휘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 5마일 정도의 거리를 가면은 5마일 곱하기 5마일 곱하기 8인치는 200인치, 즉 5m 정도가 된다 라는 말인데, 그럼 5m마다 조금씩 휘어야 되면은 9km 많이 갔네. 어마어마하게 갔네. 5m마다 조금씩 가야 돼. 뭐 9km 가면 안 보여야 되네. 맞네. 양아치가 아니었네. 똑똑하네. 약간 아인슈타인 같은 느낌이네. 계란 이제 자기가 품어갖고 부화시킬 거라고. 그러다가 결국 아인슈타인이 부화 안 돼갖고 그거 후라이 해먹었잖아. 스크램블 에그 해먹었잖아. 그지? 똑똑하네. 양아치가 아니었네. 미안합니다. 지금 돌아가셨다는데. 1800년 되니까 돌아가셨겠지. 그리고 200인치. 우디르급이지. 이래서 공부해라. 지구과학을 이래서 배워야 돼. 왜? 내가 우디를 좀 좋아하거든. 태세전환 바로 해야 돼. 많이 해야 스택이 많이 쌓여. 200인치, 약 5m는 약 16피트이므로, 16피트. 이 피트 계산을 잘해야 돼. 네이버에 치면 다 나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는 즉, 보트가 수면보다 약 16피트 정도 아래 있어야, 그게 이렇게 돼서 안 보여야 된다는 뜻이지요. 뭔가 그럴싸하지 않니, 이것도. 야, 이씨, 모기 새끼가. 피는 안 빨아먹고 커피를 먹고 있네, 이게. 그럴싸해, 이것도. 그러니까, 맞네.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지면은,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렇게 보다가 안 보여야 된다는 소리네. 그러니까, 이 양아치가 생각을 한 거지. 9km 정도를 가면은 안 보여야 된다. 대희야, 왜 무슨 일 있니? 즉 보트가 눈에 안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맞지? 그렇지. 하지만 과학자들은 빛이 곡선을 따라 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잠깐만. 빛은 근데 조금 휘어지잖아. 빛이 곡선을 따라 휘어진다고? 빛 중력. 근데 이게 영 개소리가 아닌 게, 빛이 중력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거는 블랙홀을 보면 알다시피, 블랙홀은 인력이 너무 강해서 이제 또 빛까지 빨아들여서 안에 아주 칠흑같이 보인다. 뭐 그런 개소리가 있잖아. 그지? 개소리가 아니라 뭐 진짜지. 너무 개소리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빛은 지구상에서 밑으로만 쬐야 돼. 그지? 이건 개소리야. 나도 이건 알아. 얘도 아마 그런 말을 할 거야. 주장을 하기도 한데 사실상 수면은 완벽하게 평평한 거지. 게다가 그 사람 책에서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지구 표면은 늘 평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책, 아까 그 양아치, 영국판 양아치 책. 우리 인간의 시야는 약 3마일, 5km 정도까지 볼 수 있다고? 눈 개좋네? 몽골 사람인가? 눈이 참 좋네. 그리고 3마일 넘어가면 서서히 배가 수평선 뒤로 넘어간다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닐그라스 타이슨 선생이 분명 비행기에서도 절대 지구 곡선을 볼 수 없다고 말한 점이지.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살짝 모르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이야. 고도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에, 즉 지구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고도로 지구 곡선밖에 볼 수가 없다. 하지만 3마일 넘어가는 배가 지구 곡선 너머로 사라지는 건 눈에 보인다고? 그래, 이건 개소리네. 이건 말이 안 되네. 비행기로는 볼 수 없으면서 배가 곡선을 넘어가는 게 보인다고? 지구가 거대하다고 방금 지가 지주둥아리로 얘기해놓고? 이 사람 개 똑똑한데? 이 사람 개 똑똑한데, 소연아 이거 어디서 봤냐? 얘 엄청 똑똑하네? 더워라. 선풍기 좀 틀어야겠다. 잠시만.
이 사람 좀 장난 아닌데? 오. 잠깐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좀 쉬어 합시다. 잠깐 좀 쉬자. 노래 뭐 듣고 싶은 거 있니? 와, 빡세다, 빡세. 원래 이게 지구 평면설 이거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너무 힘에 붙여. 이거만 하고 있어야 돼. 너무 힘에 붙여. 잠깐 쉬어가면서 지구 평면설 말고 노래 말고 그러면은 다른 걸 잠깐 한 번씩 보고 올게요. 다른 거 잠깐 한 번씩 봅시다. 상복파크 뭐냐 이거? 상복파크가 뭐야? 지구 평면설의 오류. 지구 평면설에도 오류가 있긴 있네. 평면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둥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애번 많고. 나는 개인적으로 조금 믿고 싶은 미스터리는 아직 고대 이 가설 괜찮네. 이게 거의 가설이라고 하기보다는 엄청 좀 그게 좀 와닿는,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약간 그런 것도 좀 있고.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지만 풀린 미스터리가 또 있어요. 지난 1세기 동안 풀린 세계의 미스터리를 잠깐 쉬는 동안 잠깐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에야 의문점이 풀린 대표적인 4가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얼룩말의 줄무늬. 야, 이게 드디어 풀렸니? 진짜로 이게 드디어 얼룩말이 그치 맞지? 나는 이거 틀어놓고 하면 되잖아. 그럼 아무도 반박 못하겠지? 왜냐면 얘는 똑똑한 애니까. 여기 들어온 애들 뭐 끽해봐야 뭐 얼마나 대단한 애들 들어오겠니. 뭐 끽해봐야 뚱군 거 아님? 왜 아님? 응 아니야? 뭐 이런 애들 들어오겠지? 내가 이길 수 있어. 이 유튜브를 계속 정독하겠어. 한 40번 정도 정독하고 나면 어느 정도 좀 외워지지 않을까? 자, 뭐 첫 번째, 얼룩말의 줄무늬.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생긴 이유에 대해. 이거였어?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생긴 이유였어? 아니 이게 뭔데?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생긴 이유가 아니라 원래 논쟁은 그거 아니야? 얼룩말의 줄무늬는 흰색의 검은 줄인가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인가 그거 아니었어? 우리가 되게 좀 많이 좀 생각이 짧게 살았구나. 많이 좀 멍청했네. 얘네들 딴 거 갖고 싸우고 있었네.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논쟁을 했네. 무려 1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고. 비교적 최근인 2014년이 되어서야 그 이유에 대한 결론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거 같니? 얼룩말에게 줄무늬가 생긴 이유. 그 뭐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초원에서 오히려 얼룩덜룩하면 더 잘 보인대. 이게 왜 그럴까? 왜 얼룩말에게 무늬가 생겼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얘네들은 딴 거 갖고 싸우고 있었구나. 우리는 얼룩말은 원래 흰 색깔인데 검은 줄이다. 아니다 무슨 모양을 봐라. 검은색인데 흰 줄이다. 이런 거 갖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말도 안 되는 거였네. 원래 그럼 얘 검은 말인가? 줄무늬 이쁘긴 이쁘다. 지브라.
자, 얼룩말이 줄무늬가 생긴 이유. 얼룩말에 줄무늬가 생긴 이유는 흡혈파리를 쫓기 위해서. 개 무식한 진화다. 파리를 쫓으려고? 그러니까 흡혈파리, 흔히들 말파리 뭐 이런 파리라고 하는데, 파리 눈으로 보면은 파리 눈 이렇게 생긴 거 알지? 막 이렇게 착착착착 막 이렇게 생긴 거 알지? 막 이렇게 꼬여가지고. 근데 이제 그 눈가리로 이렇게 흰 줄 파란 줄 보면은 막 이렇게 겹쳐갖고 막 이게 혼선이 생긴대. 그러니까 지금 손가락을 갖다 대고 사파리를 해봐봐. 약간 막 이렇게 보이잖아. 손가락 막 4개로 보이고, 그지? 약간 그런 효과를. 그리고 얼룩말의 줄무늬가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위장을 하기 위해서 생겨났다는 건 개소리로 판명났대. 더 잘 보이는데 초원에서 아주 그냥 잡아 먹으라고 이게 표시해주는 거래. 비 오는 날 검은 우산에 검은 비옷에 이렇게 신고 검은 신발 신고 차도로 중앙선에 걸어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래. 얼룩말이 이렇게 진화한 이유는 파리가 파리의 공격이 맹수의 공격보다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는데, 피 조금 빨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 자는데 모기가 옆에서 너무 귀찮게 해갖고, 자는데 모기가 너무 귀찮게 해서 그냥 아파트 한 2층에서 뛰어내린 거야, 그냥. 얼룩말 약간 빠가? 얼룩말 약간 빠가? 약간 빠가네. 사자가 무섭냐? 파리가 무섭냐? 데이가 파리 극혐이라고 했는데, 사자 20마리 있는데 지나갈래? 파리 200마리 있는데 지나갈래? 그러면 나는 파리 200마리 있는데 지나갈래. 사파리존을 버스 안 타고 뛰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아무리 극혐이라도 파리가 날 죽이진 않잖아. 얼룩말이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빨리 뛰지도 못한다고 들었거든. 가끔 사자랑 맞짱 떠가지고 사자가 지는 거는 몇 번 봤어. 얼룩말한테 뒷발이 차여갖고 턱 빠지고 막 이래갖고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다가 턱이 빠져갖고 밥도 못 먹고 있다가 굶어 죽는 거 몇 번 보긴 봤거든. 얼룩말 좀 잘 쳐. 초원의 야인이야. 약간 김두한 같은 느낌? 뭐 그렇다고 하네. 버뮤다 삼각지대 이게 밝혀졌나? 버뮤다 삼각지대 밝혀졌다고? 버뮤다 삼각지대가 밝혀졌대. 미친. 100년간 50척의 배 그리고 20대의 비행기가 추락한 이곳의 면적이 300만 평방미터? 300만 평방미터면 몇 평이냐? 이거 누구 그 부동산 아는 사람 없나? 300만 평방미터면은 얼마인 거지? 300만 평방미터면 얼마인 거야 이게? (300만 평방미터) 아 그렇게 안 넓네. 907평 아닌가? 90만 7,500평인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래서 공부해라 하는구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니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이거 어떻게 읽어? 소연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니? 이거 90만 맞지? 90만 7,500평 맞지?
970.500평이 아니고, 그지? 내가 미친놈처럼 읽은 거 맞지? 맞지? 그지? 그래. 맞지? 그래요. 내가 뭘 보고, 근데 약간, 내가 뭘 보고 이걸, 내가 뭘 보고, 907.500평이라고 읽었지? 뭔데 그렇게 읽었냐? 하화평? 갑자기, 그래? 심하게 잘못 읽었구나. 여기서 가방끈 짧은 게 티가 나네. 97만 평, 100년간 500척이란다. 50척의 배가 조난당하고 20척의 비행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없어졌네. 100년 동안 뭐 70 다 해갖고 70대면은 뭐 그렇게 많이 안 없어졌네.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해갖고 솔직히 난 지나갈 때마다 없어진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많이 안 없어졌네. 없어진 구간이 아까 그 97만 맞나? 90만 7,500평. 90만 7,500평밖에 안 된대. 다른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수치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이거 미스터리가 아니었네. 그냥 개구라. 그냥 개구라. 사고의 원인 역시 대부분 밝혀졌는데 번개, 해일, 기상이변, 해적, 캘리비안, 잭스페로우, 블랙펄, 운행 실수 등이라고. 플라잉 더치맨.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배 중에 하나지. 잠수도 되잖아. 잠수함이야. 멋있어. 다른 때랑 별로, 그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되냐. 약간 그거지, 그냥. 현대 기아차가 사고가 많이 나요. 물론 뭐 별로, 내가 딱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사고가 많이 나요. 하지만 우리 중국 차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팔린 차 중에 단 한 건도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현대 기아차는 100만 대가 팔렸고 중국 차는 2대가 팔렸고 약간 요런 느낌이네. 그지? 약간 요런 느낌이야. 똑같이 일어나는데 조금 그 지역 안에서만 조금 뭐 같이 일어나니까 그냥 야 사스가 이것은 아틀란티스의 저중가 미칭 후덜덜 약간 요런 느낌. 개구라였네. 개구라 쓰레기 같네. 세 번째, 이런 거 그래 함부로 믿으면 안 돼. 결국은 밝혀지네. 별거 없었다고. 밑에 뭐 크라켄이라도 사는 줄 알았지. 뭐 메갈로돈 이런 거. 세 번째, 혼자서 움직이는 돌멩이. 이거 알지? 이 무슨 사막이냐? 어느 사막이냐 이거? 뭐? 고비 사막? 이거 하여튼 돌멩이 막 혼자서 쭉쭉쭉쭉쭉 막 움직이는 거 알지? 이거 건드리면은 그 뭐냐 잡으러 오잖아. 벌금 내야 되고. 돌멩이 움직이는데 왜 건드리냐고. 진짜야 이거. 그 이 사막이 그 뭐 국립 뭐 그건데 이거 돌멩이 건드리면 잡혀가. 바로 돌멩이 한번 건드려도 바로 이거야 진짜로. 혼자서 움직이는 돌. 지난 100년간 가장 괴기스러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300kg에 달하는 돌들이 300kg는 안 돼 보이는데 이 아저씨가 DSLR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DSLR 크기하고 돌멩이 크기하고 똑같은데 300kg라고? 300kg까지는 안 돼 보이는데 무튼 이 돌멩이가 지 혼자 움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이 미스터리한 원인이 돌의 마법이 깃들어서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혼자 움직인다는 말이 돌았는데 미국 해양학 연구소에서 그 원인을 밝혀냈다고 하는데 이거 왜 사막에서 돌멩이가 움직이는데 왜 해양 쪽에서 뭔가 좀 부러웠나? 왜 해양학 연구소에서 이걸 밝히지? 지질학자들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니야?
지들은 바닷속에 움직이는 돌멩이 없는데 사막에 움직이는 돌멩이 있어서 약간 좀 부러웠나? 나도 움직이는 거 갖고 싶은데 근데 저거 어떻게든 밝혀내고 만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 이거? 친구가 핸드폰 사오면은 그 다음날 집에 뛰어가갖고 핸드폰 바꿔달라고 개지를 하잖아. 맞지? 한 중학교 뭐 초등학교 뭐 이럴 때 내가 초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이렇게 있으면은 핸드폰 옆에 카메라가 따로 와. 그 카메라를 꽂아 쓰는 거였어. 그게 10만 화소였나? 800화소였나? 그 800화소였나? 그거 저스 형 알 건데 그 폰 무슨 폰인지? 그게 800화소였나? 800화소였나? 800만 화소 아니야? 800화소? 뭐 하여튼 그게 있었는데 밝혔다고. 이제 한 개 남았어. 요거만 금방 하고 지구 평면설 조금 더 할게. 이 미스터리한 현상의 원인은 세 가지. 비, 얼음, 바람. 메마른 땅에 비가 충분히 내리고 이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온도 때문에 돌 아래 얇은 얼음이 생기고 거기에 사막의 바람이 불어오면 돌이 미끄러지듯이 이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네. 한 번에 충족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쉽게 목격되지 않는 게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 자, 마지막 이제 밝혀져 버린, 최근 1세기 동안 밝혀져 버린 미스테리. 퉁구스카 대폭발의 비밀? 이게 뭔데? 이게 뭔데 밝혀졌다는 거냐?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강 주위에 산림지대의 원인 모를 대폭발, 원인을 모를 알 수 없는 대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폭발의 규모는 무려 우리나라 제주도 땅의 2배 어마어마하게 터졌구만. 역시 땅덩어리가 넓으면 좋아. 한반도에서 제주도 땅 크기의 2배가 터졌으면은 거의 밑에 경남 경북지방 다 날아갔지. 이 폭발로 9,000그루의 나무가 사라졌으며 18km 밖에 동물들은 죄다 몰살? 오, 불쌍해라. 450km 밖에 열차가 전복이 되었다. 오, 열차가 전복이 됐으면 자연산 전복이구나. 맛있겠네. 자연산 전복 구하기가 힘들거든. 요새 자연산 전복이 비싸요. 한 개에 10만원씩 하더라고. 5만원, 10만원 막 이렇게 하더라. 큰 거는. 그럼 어쨌든 퉁구스카 폭발의 원인은 가솔로 운석 충돌.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오면 봤겠지 그러면은. 소행성 충돌. 운석이나 소행성이나 다른 거니? 운석이랑 소행성이랑? 메탄가스 폭발. 이거 메탄가스 아까 성애자 새끼 나갔구나. 핵실험 등이 있었는데 지난 100년 동안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어요. 전복 한 번도 못 먹어봐가지고. 전복 먹고 싶으면 전복 죽 먹거든. 다들 그렇게 살잖아? 약간 비슷한 거 먹으면서. 그 킹크랩 같은 거 먹고 싶으면 그냥 크래미 맛살 이런 거 사 먹고 다 그러잖아. 그런데 최근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운석 파편들과 흔적들이 발견되면서 운석 충돌론이 폭발 원인으로 떠올랐으나 체코 호수가 충돌로 생긴 크레이터일 확률이 높다며 운석의 공중 폭발이 원인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솔직히 나는 이거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이거. 다른 가설을 주장한다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증거가 나온다면 언제 번복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퉁구스카 대폭발 진짜 미스터리는 이만한 사건이 터짐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없다는 거. 잘 됐네. 뭐 안 죽었으면 됐지 뭐. 살아있으면 됐지. 동물들이 좀 불쌍하긴 한데 18kg의 동물들이 다 죽었으면은 미친 사람 안 죽었다고 다행이라고 하네. 쌍놈 새끼. 동물이 죽은 거는 다행이니? 정냄이 없는 새끼. 지난 1세기 동안 풀린 세계의 미스터리 4가지였습니다.